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문가의 철이형입니다. 네, 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최근에 계속된 상승을 깨고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가 바뀐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 덕분입니다. 파월이 주말 동안 방송에 나와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내려간다는 확신이 생겨야 비로소 금리를 내릴 것이라며 지난 FOMC에서 냈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월요일 닐 카시카리 의원도 인터뷰에서 현재의 금리가 생각보다 높은 게 아닐 수 있다면서 향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야 금리를 내려도 충분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발언들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죠. GDP도 예상보다 강했고 고용도 모든 부분에서 강세였습니다. 경기가 강하고 고용도 강한데 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연준의 지금과 같은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연준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시장은 금리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이제 5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의견이 더 높아졌으며 최초의 금리 인하를 6월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수익률도 크게 상승하면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어느새 4.15%까지 올라왔습니다. 높아진 금리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죠. 이렇게 금리 전망치가 높아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채권과 금이죠. 채권 가격은 이자율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의 상승은 곧 채권 가격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금은 이자나 배당이 없고 화폐 가치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매력이 없고 반대로 낮아질수록 매력이 상승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 전망치가 높아지며 금 가격 역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달러는 굳이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상승했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자산 간의 유기관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시장을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채권과 금은 경착륙일 경우 유리하지만 반대로 연착륙일 경우에는 불리해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중간이 딱 좋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타격을 입습니다. 반면 경기가 너무 좋으면 금리가 안 내리기 때문에 타격을 입습니다.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보다는 금리에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경기가 적당히 나빠지면서 금리가 내릴 때 더 유리하죠. 반면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여기 써 있는 모든 자산들 중에서 가장 연착륙이 유리한 자산입니다.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에 타격을 입고 EPS가 급락하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 과거 금리 하락과 경기 침체가 모두 겹치던 시기에 주식은 금리가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늘 하락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받쳐주면서 금리가 조금씩 내릴 것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의 변화는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될 때마다 며칠이나 몇 주 사이에도 순식간에 뒤바뀌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느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한쪽 세력이 내릴 때는 다른 한쪽 세력이 보전해주고 또 어느 하나의 자산이 안 좋을 땐 다른 자산이 보전해주면서 로우 리스크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면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오르면서 하이 리턴을 만들어주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의 힘입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연말까지 5차례의 금리 인하를 점치면서 연준의 입장보다는 훨씬 급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전히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중소형 지방은행들에서 다시 한번 불온의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약 일주일 만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유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한 대출 손실 때문인데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크게 줄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가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부실 채권이 크게 증가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업용 대출을 해준 대부분의 은행들이 바로 지역의 중소형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량의 대출 손실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행들 중 재무 구조가 약한 은행들부터 파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결코 은행 한두 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하나둘 버티지 못하는 은행들이 속출할 것이고, 작년에 은행의 파산 사태를 뛰어넘는 연쇄 파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과 같은 돈을 뿌리는 정책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어지겠죠. 시장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해의 거시경제 상황은 짧은 시간 안에도 계속해서 급변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실정이죠. 따라서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산의 시스템을 구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서도 올해는 비트코인의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가실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비트코인은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위험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상품 자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올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기록을 통해 이미 비트코인의 이러한 특성이 확인이 되었죠. 은행들이 파산하면 경기 위험이 커지는데 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까요? 바로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처럼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돈을 뿌리는 정책을 사용하면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은행들의 파산 사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일어났던 일이 올해 3월에 재차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3월이면 현물 ETF로 인한 후폭풍도 거의 잦아들죠. 현재 그레이스케이빨 매도 물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4월이면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있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유동성이 확장되는 금리 인하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호재들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강의에서 이미 1년 전에 다 예견했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에 와서 순리대로 펼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약간의 관심과 통찰만 있으면 이렇게 근미래의 앞날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단기적 가격의 상승과 하락까지 알아낼 수는 없지만 적당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단기적 가격 변동에는 무심한 상태로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투자에 임한다면 좋은 기회를 발견하여 큰 이익을 얻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어제 독일 기업의 구매 중단, 그리고 머스크의 마약 논란에 유력 기관의 올해 인도량 예측치 하락 등의 악재가 겹치며 장중에 6% 넘게 하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앞에 두 개의 뉴스는 그냥 개미들 털어내기 위한 노이즈에 불과하고요.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인도량 예측치의 변화죠. 친테슬라 진영에 가까운 파이퍼 샌들러가 올해 인도량 예측치를 218만 대에서 193만 대로 낮췄는데 이거는 작년 대비 겨우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295달러에서 225달러로 크게 낮췄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다 예견되었던 일이죠. 이미 작년부터 올해와 내년까지의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전망이 안 좋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던 그 일이 지금 그냥 펼쳐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건 역시 약간의 관심과 통찰만 있으면 누구나 미리 알 수 있던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높은 수익성을 기대 가능한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매도가 아니라 단순히 공포나 실망감에 따른 감정적 매도를 한다면 그건 그냥 털려나가는 개미가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약간의 관심과 통찰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통찰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약간이면 됩니다. 2026년이면 수많은 호재들이 줄줄이 터지죠. 그리고 주가는 이러한 미래를 미리 반영하여 호재보다 앞서서 먼저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쉬운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단순히 공포와 실망감 같은 감정에 따라 매도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이 되겠죠.
투자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아주 약간 더 앞서서 좋은 자산을 살짝 먼저 발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산에 투자한 이후에는 단기적 가격 변화는 무시하고 미래에 이뤄질 자산의 가능성이 꽃 피우는 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일을 사람들은 어렵게 하죠. 그들이 어렵게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주 약간 미리 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보았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없기에 단기적 가격 변동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낼 수 있으면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알고 나면 정말 쉬워집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분들은 어차피 듣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9명이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 한 분을 위하여 저는 계속해서 떠들 것입니다. 저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이 제 유일한 소명이기 때문입니다.